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 제19장 발표회 큰 실수 그리고 고백. 2월의 어느 날 저녁 앤이 동쪽 방에서 헐레벌떡 뛰어내려오며 물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잠깐만 다이애나한테 갔다 와도 돼요? 어두운데 왜 돌아다니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너는 다이애나와 학교에서 집까지 같이 걸어와서는 또 30분도 넘게 눈을 맞으며 서서 한시도 쉬지 않고 제잘거렸잖니. 그러고도 부족해서 또 다이애나를 보러 간다니 말도 안 돼. 마릴라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이애나가 저를 보고 싶어 해요. 제게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앤이 간청했다. 그걸 어떻게 하니? 금방 창가에서 제게 신호를 보냈거든요. 우린 촛불과 판지로 서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창턱에 촛불을 세워놓고 판지를 앞뒤로 흔들어 깜빡깜빡거리게 하는 거예요. 많이 깜빡거리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물론 너 생각이었겠지. 그렇게 신호 보내기 장난을 하다가 겉은 다 태우겠다. 마릴라는 어련하겠냐는 듯이 말했다. 우린 아주 조심하고 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건 정말 재밌어요. 2번 깜빡거리면 거기 있니? 란 뜻이고 3번은 그래, 4번은 아니 란 뜻이죠. 5번은 가능한 빨리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란 뜻이에요. 다이애나가 방금 5번 깜빡거렸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딜 필요는 없다. 가봐라. 하지만 10분 안에 돌아와야 한다. 잊지 마. 마릴라가 빈정거렸다. 애는 잊지 않고 정한 시간 안에 돌아왔다. 10분 안에 다이애나와 중요한 얘기를 다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애는 시간을 잘 지켰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이 다이애나의 생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베리 아주머니가 학교 끝나고 저하고 다이애나하고 같이 와서 놀다가 자고 가도 된다고 하셨대요. 또 다이애나의 사촌들도 뉴브릿지에서 썰매를 끌고 와서 내일 밤에 토론클럽 발표회 간다고 해요. 다이애나와 사촌들이 다이애나와 절 발표회에 데리고 간대요. 아주머니가 허락하시면요. 마릴라 아주머니, 허락해 주실 거죠? 네? 아, 전 너무 신나요. 진정해라. 넌 못 가니까. 집에 와서 너 침대에서 자는 게 좋아. 그리고 그 발표회는 말도 안 된다. 어린 여자애들이 그런 데를 가다니 절대 안 돼. 토론클럽은 아주 건전한 행사예요. 애니 애원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발표회다 뭐다 하며 밤늦게까지 쏘다니는 건 좋지 않아. 아이들이 하는 짓이라니. 베리 부인이 다이애나를 보낸다는 게 정말 이상하구나. 얘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잖아요. 다이애나의 생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생일은 평범한 날이 아니잖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프리시 앤드루스가 오늘 밤엔 만종을 울리지 마세요를 암송해요. 그건 아주 도덕적인 작품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걸 들으면 많은 공부가 될 거예요. 합창단이 거의 찬송가나 다름없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래를 4곡 부를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참석하신대요. 정말이에요. 목사님이 연설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연설은 설교나 마찬가지잖아요. 제발요, 보내주실 거죠? 마릴라 아주머니? 내 말 못 들었니? 앤? 당장 구두를 벗고 가서 자거라. 8시가 넘었다. 애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베리 아주머니께서 다이애나와 제가 손님방을 써도 된다고 했대요. 아주머니의 꼬마 애니 베리 아주머니네 손님방을 쓰다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손님방에서 자지 않는 게 더 영광일 게다. 자거라, 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앤의 두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앤이 쓸쓸히 2층으로 올라가자 의자에서 자는 척하며 두 사람 얘기를 듣고 있던 매슈가 눈을 뜨고 단호하게 말했다. 마릴라, 앤을 보내주도록 해. 안 돼요. 누가 저 애를 키우는 거예요? 오라버니예요? 나예요? 마릴라가 쏘아붙였다. 물론 너지. 그럼 상관 마세요. 글쎄, 상관하려는 게 아니야. 내 의견에 참견하려는 게 아니라고. 내 의견은 앤을 보내야 한다는 거야. 앤이 원한다면 달에라도 보내주라고 하시겠군요. 괜찮다면 다이애나 집에서 자는 건 허락하겠어요. 하지만 발표회는 안 돼요. 가서 감기에 걸릴지도 모르고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과 흥분만 꽉 찰 거예요. 진정하려면 일주일은 걸릴걸요. 난 그의 기질을 잘 알고 그애한테 뭐가 좋은지는 제가 더 잘 알아요. 메시 오라버니. 메릴라가 상냥하게 대꾸했다. 앤을 보내주도록 해. 메슈는 고집스레 되풀이했다. 그렇게 강한 어조는 아니었지만 메슈는 자기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았다.
마릴라는 못 말린다는 듯 한숨을 쉬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앤이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매슈가 헛간으로 가다가 잠시 멈춰서더니 마릴라한테 다시 말했다. 앤을 보내주도록 해, 마릴라. 잠깐 동안 마릴라는 어이없다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는 가시돋친 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보내줘. 얘는 부엌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행주를 든 채 뛰어나왔다. 아주머니, 마릴라 아주머니,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한 번 얘기했으면 됐다. 메시 오라버니 뜻이지 내 뜻은 아니야. 한밤중에 무더운 강당에 있다 나와서 남의 집에서 자고 폐렴이라도 걸리면 날 원망하지 말고 메시 아저씨를 원망하거라. 앤셜리, 바닥에 기름물을 뚝뚝 흘리고 있구나. 이렇게 조심성 없는 애를 봤나. 얘는 곧 뉘우쳤다. 어머, 전 정말 골칫덩어리죠, 마릴라 아주머니. 전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해요. 하지만 제가 저지르긴 했어도 그 실수들이 꼭 제 탓만은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주세요. 학교 가기 전에 모래를 가져와서 얼룩을 지울게요. 마릴라 아주머니, 제 마음속은 발표회 갈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전 한 번도 발표회 가본 적이 없어서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발표회 얘기를 하면 왠지 소외감을 느꼈거든요. 제 기분이 어땠는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메시 아저씨는 아셨어요. 아저씨는 절 이해해주세요. 누가 절 이해해준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얘는 그날 아침 너무 흥분해서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길버트 블라이드는 수업 중에 철자법에서 애를 눌렀고 암산에서도 훨씬 앞질렀다. 애는 계속 지고 있었지만 발표회와 손님방에서 잘 생각해 보통 때보다 굴욕감을 훨씬 덜 느꼈다. 앤과 다이애나는 하루 종일 그 얘기하면 했다. 필립스 선생님이 좀 더 엄했다면 무척 혼이 났을 것이다. 애는 발표회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하며 그날은 학교에서 다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겨울 동안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에이번리 토론클럽은 무료로 여러 가지 작은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이번은 도서실을 돕기 위한 큰 행사로 입장료를 10센트씩 받았다. 에이번리의 젊은이들이 몇 주 동안 연습을 했고 자기 형이나 누나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가졌다. 학교에서는 캐리 슬론만 빼고 9살이 넘은 아이들은 모두 갈 참이었다. 캐리 슬론의 아버지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밤중에 발표회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릴라와 의견이 같았다. 캐리 슬론은 시간까지 오후 내내 울었고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느꼈다. 학교가 끝나고부터 진짜 흥분하기 시작한 애는 마침내 발표회가 열려 실제로 황홀경에 빠져들기 전까지 차츰차츰 한층 더 흥분 상태가 되었다. 다이애나와 애는 완벽하게 우아한 차를 마시고 다이애나의 조그만 2층 방에서 즐겁게 옷을 차려입기 시작했다. 다이애나는 앤의 앞머리를 최신식으로 빗어 넘겨주었고 애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솜씨로 다이애나의 머리 리본을 맵시 있게 묶어주었다. 뒷머리는 서로 6번 더 넘게 이렇게 빗었다 저렇게 빗었다 했다. 드디어 준비가 다 끝났다. 다이애나와 애는 빨갛게 상기된 뺨에 눈은 흥분으로 이글거렸다. 솔직히 애는 다이애나의 멋진 톨모자와 세련되고 깜찍한 재킷과 자기의 태도 없는 둥글 납작한 검정 모자와 집에서 만든 소매가 좁고 볼품없는 회색 코트를 비교해보면서 마음이 조금 아팠다. 하지만 애는 이내 자기의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는 걸 떠올렸다. 다이애나의 사촌들인 뉴브리지에 사는 머리씬의 아이들이 왔다. 밀짚이 깔려있는 상자처럼 생긴 썰매에 털 담요를 사이에 두고 모두들 오밀조밀 붙어 있었다. 애는 강당까지 가는 일이 무척 즐거웠다. 공단처럼 부드러운 눈산길을 썰매가 지나가면 썰매 날 밑에서 눈이 다져지는 소리가 들렸다. 해가 지는 모습은 너무나 장엄했다. 세인트 로렌스만의 눈 덮인 언덕과 검푸른 바닷물은 진주와 사파이어로 만든 커다란 술잔에 포도주와 맥주가 찰찰 넘쳐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작은 나무 요정들의 유쾌한 도란거림인 듯 딸랑거리는 썰매방울 소리와 아련한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쳐 왔다. 애는 털 담요 밑으로 다이애나의 장갑 낀 손을 꼭 잡으며 한숨을 쉬었다. 오, 다이애나, 모든 게 아름다운 꿈 같지 않니? 내가 보통 때하고 똑같이 보여? 내가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얼굴도 그럴 것 같은데? 다이애나는 방금 자기 사촌이 앤을 칭찬하는 말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넌 굉장히 멋져 보여.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빛이야. 그날 밤의 프로그램은 적어도 한 청중에게는 감동의 연속이었고 앤이 다이애나에게 장담했듯이 순서가 진행될수록 감동은 점점 더해갔다. 분홍색 새 실크 블라우스를 예쁘게 차려입은 프리시 앤드루스가 희고 부드러운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소문으로는 필립스 선생님이 시내에까지 가서 가져왔다는 진짜 카네이션을 머리에 꽂고서 한 줄기 빛도 없이 캄캄한 진흙투성이 계단을 올라갔을 때에 애는 넘쳐흐르는 동정심에 몸을 떨었고, 합창단이 고요한 데이지꽃 저 높이를 부르자 애는 천장에 천사가 그려진 벽화라도 있는 듯 위를 올려다 보았다. 계속해서 샘 슬론이 소커리가 어떻게 암탉에게 알을 품게 했는가를 그림을 보며 보여주며 설명하자 애는 옆 사람들이 따라 웃을 때까지 계속 웃어댔다. 사람들은 얘기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에이번리에서도 캐캐 묵은 이야기를 듣고 혼자 즐거워하는 애니 측은해서 웃어주는 것이었다. 필립스 선생님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프리시 앤드루스를 쳐다보며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로 죽은 시저 앞에서 마크 안토니우스가 했던 연설을 읊었다. 그 순간에는 단 한 명의 로마 시민이라도 앞장서서 길을 인도해주기만 한다면 그 즉시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았다.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딱 한 프로그램만이 애를 즐겁게 하지 못했다. 길버트 블라이드가 라인 강변의 빈겐시를 암송하자 애는 그 순서가 끝날 때까지 로다 머리가 가져온 책을 읽었고, 다이애나가 손바닥이 아프도록 손뼉을 치는 동안에도 꼼짝하지 않고 뻣뻣이 앉아 있었다. 둘은 11시에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남은 시간을 보낼 궁리를 하느라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모두들 잠이 들었는지 집안은 캄캄하고 조용했다. 앤과 다이애나는 손님방으로 통하는 좁고 기다란 응접실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응접실 안은 기분 좋게 따스했고 벽난로에서 타다 남은 불꽃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리 여기서 옷 벗자. 정말 따뜻하고 좋다. 다이애나가 속삭였다. 정말 즐겁지 않았니? 거기 서서 암송을 하면 무척 멋질 거야. 우리도 출연할 때가 있을까? 다이애나? 얘는 너무 행복해하며 한숨을 쉬었다. 물론 언젠간 하겠지. 항상 큰 학생들이 참가하길 바라니까. 길버트 블라이드는 우리보다 겨우 2살 위인데 벌써 몇 번이나 출연했잖아. 세상에, 앤, 어쩜 넌 길버트 순서에서 그렇게 딴전을 피울 수 있니? 길버트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 누이가 아닌. 이런 구절을 읊을 때 널 똑바로 쳐다봤어. 앤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다이애나, 넌 나의 막역한 친구지만 그렇더라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건 허락할 수 없어. 자, 준비 다 됐니? 침대까지 누가 먼저 가나 시합하자. 다이애나도 좋다고 했다. 두 아이는 하얀 속옷바람으로 기다란 응접실을 쏜살같이 달려 손님방으로 들어가 동시에 침대에 뛰어올랐다. 바로 그때 밑에서 뭔가 꿈틀 하더니 헐떡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고 하는 희미한 외마디 소리가 들렸다. 앤과 다이애나는 어떻게 침대에서 뛰어내려 방을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둘은 정신없이 뛰어나와 와들와들 떨며 살금살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애는 춥고 놀란 나머지 이가 딱딱 맞부딪히는 목소리로 다이애나에게 속삭였다. 세상에, 그게 뭐였어? 다이애나는 숨을 몰아쉬며 웃었다. 조세핀 할머니야. 어머나 앤 조세핀 할머니라고. 어떻게 거기 계셨지? 어떡하지? 할머니가 난리를 치실 텐데. 큰일이야. 정말 큰일이네. 그래도 너무 재밌지 않니, 앤? 조세핀 할머니가 누구야? 우리 아빠의 숙모인데 샬럿타운에 사셔.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거든. 아마 이런 사람 되셨을걸? 할머니도 옛날엔 어린아이였다는 게 도대체 상상이 안 돼. 조만간 우리 집에 오실 거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어. 할머니는 지독하게 꼼꼼하고 엄하셔서 벼락같이 야단을 치실 거야. 난 알아. 자, 우린 미니메이 방에서 자자. 미니가 얼마나 발길질을 심하게 하는지 넌 모를걸? 조세핀 베리 할머니는 다음날 이른 아침 식사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베리 부인은 두 아이를 보고 다정하게 웃음을 지었다. 지난밤엔 재미있었니? 너희들에게 조세핀 할머니가 오셔서 손님방에선 못 자니 2층에서 자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올 때까지 기다리려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어. 할머니를 방해하진 않았겠지? 다이애나? 다이애나는 조심성 있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식탁 너머로 앤과 양심에 찔리면서도 재미있는 은밀한 웃음을 주고받았다. 얘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오후 늦게 마릴라의 심부름으로 레이첼 린드 부인한테 가기 전까지는 베리 씨네 집에서 일어난 소동을 모르고 있었다. 린드 부인은 말투는 엄했지만 호기심으로 눈을 빛내며 물었다. 그래, 어젯밤에 너하고 다이애나 때문에 가엾은 베리 할머니가 놀라서 돌아가실 뻔했다며? 조금 전에 베리 부인이 카모디에 가는 길에 여기 들렀단다. 걱정이 태산 같더구나. 베리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화가 나서 펄펄 뛰시더란다. 조세핀 메리 할머니의 성질은 유명하지. 그건 내가 안다. 다이애나에겐 말도 하지 않으신데.
다이애나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누가 먼저 침대까지 가나 시합하자고 한 건 저예요. 애는 진심으로 후회하며 말했다. 린드 부인은 제대로 추측한 걸 무척 기뻐하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지. 너 생각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일로 문제가 복잡해졌단다. 베리 할머니는 한 달쯤 머무르려고 오셨는데 하루도 더 못 있겠다면서 일요일엔 내일 당장 돌아가시겠다고 했대. 오늘 가시겠다는 걸 겨우 말렸다는구나. 원래는 할머니가 다이애나의 3개월간 음악 레슨비를 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젠 그런 말괄량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신대. 오늘 아침에 모두를 난처했을 거다. 베리 부부도 마음이 쓰라릴걸. 베리 할머니는 부자라서 모두들 할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든. 물론 베리 부인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난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아. 다 그런 거지 뭐. 전 운이 없는 아이예요. 전 항상 저 자신이 곤경에 빠지거나 심장에 피라도 나누어줄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친구들을 곤경에 빠뜨리곤 해요. 왜 그럴까요, 린드 아주머니? 애니 서글프게 중얼거렸다. 얘야, 그건 너가 너무 조심성이 없고 충동적이라서 그래. 넌 할 얘기나 일이 생각나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즉시 해치워버리잖니. 애니 반박하듯 대꾸했다. 하지만 그게 제일 좋은걸요. 머릿속에 뭔가 퍼뜩 떠오르면 너무 흥분이 돼서 밖으로 쏟아놓아야 해요. 멈춰서 생각하면 엉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린드 아주머니는 그런 적 없으세요? 아니, 린드 부인은 없었다. 부인은 점잖게 고개를 저었다. 넌 생각하는 걸 좀 배워야겠다, 앤. 내게는 뛰기 전에 먼저 살펴보라는 속담이 제격이다. 특히 손님방 침대 위에서는 말이다. 린드 부인은 자신의 가벼운 농담에 혼자 기분이 좋아 웃었지만 애는 수심에 잠겨 우두커미 말이 없었다. 애는 전혀 웃을 기분이 아니었고 눈빛은 매우 심각했다. 애는 린드 부인의 집에서 나와 황량한 들판을 가로질러 비탈 과수원집으로 갔다. 다이애나가 부엌문 앞으로 나오자 애니 속삭였다. 조세핀 할머니가 굉장히 화나셨다면서? 그래, 화가 나서 펄펄 뛰셨어. 앤 얼마나 야단을 치셨는지 아니? 나처럼 행실이 나쁜 아이는 본 적이 없다면서 부모님이 날 어떻게 키웠는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야. 할머니는 당장에 가실 거라고 했지만 난 상관 안 해. 하지만 아빠 엄마는 그렇지 않은가 봐. 다이애나는 어깨 너머로 문이 닫혀있는 거실 쪽을 불안스레 돌아보며 숨죽여 낄낄거렸다. 왜 나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 할 것 같니? 난 고자질쟁이가 아니야, 앤 셜리. 그리고 어쨌든 나도 똑같이 잘못했잖아. 다이애나는 인상을 쓰며 말했다. 좋아, 내가 가서 말씀드리겠어.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이애나는 깜짝 놀랐다. 앤 셜리, 안 돼. 널 잡아먹으려고 하실 거야. 앤이 애원하듯 말했다. 내게 더 이상 겁주지 마. 차라리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난 해야 해, 다이애나. 그건 내 잘못이니까. 고백해야 한다고. 다행히 난 고백해 본 적이 몇 번 있으니까 괜찮아. 꼭 그렇게 해야겠다면 들어가 봐. 할머니는 거실에 계셔. 난 도저히 못하겠어. 너도 별로 잘할 것 같진 않지만. 다이애나의 격려를 받으며 애는 호랑이 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결연히 거실까지 다가가 살짝 문을 두드리니 들어와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깡마른 체구에 꼼꼼하고 엄한 조세핀 베리 할머니는 난로가에서 부지런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금태 안경 너머로 문 쪽을 노려보았다. 할머니는 다이애나가 온 줄 알고 의자를 빙글 돌려 앉다가 비장한 각오와 두려움이 가득한 커다란 두 눈에 하얗게 얼굴이 질린 채 서 있는 여자애를 보았다. 넌 누구지? 조세핀 베리 할머니가 다짜고짜 물었다. 전 초록지붕집의 앤이에요. 고백하러 왔어요. 들어주신다면요. 어린 방문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면서 특유의 자세로 두 손을 마주 잡고 있었다. 무슨 고백? 지난밤에 할머니 침대로 뛰어든 건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다이애나는 결코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다이애나는 정말 얌전한 아이예요. 베리 할머니. 그러니 절대 다이애나를 야단치시면 안 돼요. 아니, 절대 안 된다고? 다이애나도 같이 뛰어들었잖니. 뼈대 있는 집안에서 그런 추태를 부리다니. 얘는 끝까지 밀어붙였다. 저희는 그냥 재미로 그랬어요.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베리 할머니. 이렇게 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이애나를 용서하시고 음악 레슨을 받게 해주세요. 음악 레슨을 받는다고 다이애나가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할머니. 뭔가를 하게 될 줄 알고 있다가 못하게 되면 그 기분이 어떤지 전 너무 잘 알아요. 화를 내시려거든 저한테 내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화내는 걸 많이 당해봐서 다이애나보다 잘 참을 수 있어요.
무섭게 노려보던 할머니의 눈빛이 천천히 누그러지며 재미있다는 듯이 반짝거렸다. 하지만 말투는 여전히 엄했다. 재미로 그랬다는 건 전혀 핑계가 안 되는 것 같구나.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 여자애들이 제멋대로 그런 장난을 해서는 안 됐거든. 멀고 고된 여행을 하고 깊이 잠들었다가 느닷없이 두 아이가 내 몸 위로 뛰어들어 잠있겠다면 넌 어떻겠니? 얘네 진지하게 말했다. 잘 모르지만 상상할 수는 있어요. 틀림없이 굉장히 귀찮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베리 할머니? 그러시다면 저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저희는 침대에 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가 사람을 보고는 놀라서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리고 이미 약속했던 손님 방에서도 잘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자주 손님 방에서 주무시곤 하겠죠. 하지만 할머니가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어린 고아였다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할머니의 노여운 눈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베리 할머니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고 부엌에서 숨을 죽인 채 불안하게 엿듣고 있던 다이애나는 그 웃음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다. 내 상상력이 좀 녹슬지 않았나 모르겠다. 너무 오랫동안 써보질 않아서 말이다. 용서해달라고 고집 부리는 게 나만큼이나 세구나. 모든 게 보기에 따라 다른 거지. 자, 여기 앉아서 너 이야기나 좀 해주려무나. 애는 단호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안 돼요. 할머니 무척 재밌는 분 같고 보기와는 달리 마음이 잘 통할 것 같아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전 마릴라 커스버트 아주머니한테 가야 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저를 올바르게 키워주시는 정말 친절한 분이세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전 곧잘 실망을 끼쳐드려요. 제가 침대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절대 마릴라 아주머니를 흉보시면 안 돼요. 제가 가기 전에 다이애나를 용서하시고 예정하신 만큼 오랫동안 에이번리에 머무르실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가 가끔 놀라워서 얘기를 해준다면 그렇게 하마. 그날 저녁에 베리 할머니는 다이애나에게 은팔찌를 주었고 집안 어른들에게 여행 가방을 다시 풀어놓으라고 얘기했다.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했다. 앤이라는 꼬마와 사귀려고 있는 거야. 그 아이는 날 즐겁게 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참 드물었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마릴라는 딱 한마디만 했다. 그것 보세요. 그건 매슈를 위해서 한 말이었다. 베리 할머니는 예정했던 한 달보다 더 머물러 있었다. 앤이 할머니를 재미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할머니를 대접하기가 훨씬 수월했다. 두 사람은 아주 충실한 벗이 되었다. 베리 할머니는 떠나면서 말했다. 앤 꼬마야, 잊지 마라. 시내 올 때 날 찾아오면 제일 좋은 손님 방에 재워주마. 앤은 마릴라에게 털어놓았다. 베리 할머니는 알고 보니 참 다정한 분이었어요. 할머니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사실이에요. 매슈 아저씨처럼 처음엔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무척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정말 신이 나요. 끝.